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항상 여러분들은 뒷전에서 뒷바라지 하고 듣기만 하고 자기 입은 있는데 말은 안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적에 진짜 중요한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을이 얼마나 바뀔 수 있다는 걸 나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유지들하고도 대화, 소통, 간담회 이런 것도 가져야겠지만 그런 사람들 다 빠지고 우리 식구인 직원들하고만 같이 좀 허심탄회한 얘기 그런 얘기 좀 나누고 싶다. 마주복이라고 이런 걸 해서 나눠야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꽃과 정원의 전문가이신데요.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를 준비하실 때의 경험담을 듣고 우리도 2025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즐기는 도락이라고, 식도락이라고 하는 도락이라고 했잖아요. 즐기는 거. 그 도락의 단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제일 큰 식도락이야. 그렇죠?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겠어요. 근데 지금 먹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해. 그거 갖고는 더 즐거움이 더 있어야 돼. 맨날 우리 세종시에 노잼도시라고 그러고 볼거리 뭐 이런 게 없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먹을거리는 이제 됐어. 먹을거리 없다는 사람은 없어. 근데 볼거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득에 따라서 개인이든 국가든 도락의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첫 단계, 선진국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자동차예요. 저희는 자동차를 갖고 싶습니다. 먹는 게 해결이 되고, 물론 이제 주택이 나도, 근데 도락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즐기는 거를 얘기한다면, 자동차라는 거야. 그렇지? 생각해보면 그래. 처음에, 돈으로 자기 차 샀을 때만큼 기쁠 때가 없어. 참 기뻐요. 근데 그 차를 한 두세 번 바꿔보면 좀 시들해져.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게 골프래. 그렇지? 그래서 골프 옛날에는, 굉장히 옛날에는 3년치만 즐기는 도락이 있어요. 지금은 대중화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골프장을 뛰어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 승마예요. 말타는 승마. 이 승마의 도락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왜 그러냐면, 이 승마라는 것에도, 나 승마 안 해봐서 몰라. 하여튼 굉장히 익사이팅한 게 있나 봐. 이 살아 움직이는 동물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골프 다음에는 승마예요. 그리고 승마 다음에는 호화로운 요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트 산업이 앞으로 발달할 것이다. 우리가 승명이 바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지금 안 그래도 남해안이나 동해안 가면 요트가 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요즘 캠핑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트 다음에는 뭘까? 세계 보호들이, 보호 요트들이 많잖아. 그 요트 다음에는 뭘까? 그때 최고라고 하지 못하지만 그게 최상위 도락이라는데 그게 가든이에요. 정원. 그래서 그 정원 가꾸기보다 더 즐거운, 더 높은 도락은 아직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정원이 예쁘다. 그런 게 좋다는 거야. 그래서 꽃이 피고 말이지. 그래서 아마 생명을 이렇게 키우고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도 천황 왕이 있고 영국에도 왕, 엘리자베스 왕이, 찰스 왕이 있잖아요. 찰스 왕 혹시 전공이 뭔지 아세요? 지금 왕들은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일본에 지금 왕세자 있잖아요. 대학 다 다녔어요. 이 사람들도 왕 배우가 있어요. 뭐 전공했는지 아세요? 터키 궁전들, 왕족들 뭐 전공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신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의대 다녀서 뭐 할 거예요? 공대 다녀 뭐 할 거예요? 법학을 해봐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지금 그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요트를 못하겠어. 승마를 못하겠어. 그런데 공부는 신문학을 하는 이유는
소원, 여기에 무한한 기쁨이 있고, 그것은 매일 잘하기 때문에 매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가 다. 그래서 보니까 왕들의 최고의 사치, 보락이 정원이기 때문에 베르사 이후 정원이 뭐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시장님처럼 시장님만의 공직 생활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오는 게 중요해요. 그거야 우리가 할수 있죠. 종교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공직과는 또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이에요. 국가 공무원은 국가 발전이고 우리 같은 지방 공무원은 그 지역에 대한 발전. 그것이 종교와 같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 받고 내가 생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으로 부모들을 부양도 하고 자식을 키우고 우리 행복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근데 누가 주는 거냐? 누가 주냐면 바로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주는 거고요. 지방공무원은 그 지역 사람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내 직장이다, 내 생활 수단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는 조금 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나를,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는 또 신분을 보장해주고, 공직자에도 특별히 또 국가가 보호해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공직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역 발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의 종교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평생 직장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월급 받고 생활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공직자라는 직장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숭고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공무원이 됐냐면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가 회사 주임이 아니라 내가 어느 간에 먹고 살려면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에 취직할 때 어디를 취직할까 고민해봤다. 그랬더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대기업보다는 더 큰 대기업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딜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대한민국 정부더라고.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딨나. 나 그래서 내가 정부에 사원이 되려고 내가 공무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가 그 매출액이 정부 우리 예산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정부보다 더 큰 대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굉장히 못 튀는 시대였어요. 시대였고 지금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가장 큰 기업에 취직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라는 가장 큰 기업에 취직한다.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좀 있어 보여, 그지?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데, 또 이거예요. 또 여기도 참 어때가지 없이 뭐 국민한테 봉사하고 그거 다 상수적인 얘기고 위선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생각해, 비로소 좀 있어 보이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뭐 생각할까? 이분이라든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우리나라를 정말 발전시키고 싶은데 무엇으로 발전시킬까를 고민해봤다. 돈을 벌어서도 발전시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제도라는 것이었다. 법이나 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더라. 근데 제도를 누가 만드느냐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돈 많은 대기업장도 제도는 못 만들어. 법은 못 만들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근데 뭐 국회에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가지 시책, 정책 이건 다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제도잖아.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자존심 내지는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내가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왜 공무원이 돼서 무엇을 하고냐 그러면 나는 제도 창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상관 시절에 한 20, 30대 그때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안 해도 좋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지대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굉장히 하는데 거의 집에로 못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금요일인가 민방위 날이에요. 민방위 날이 그 당시에 내무부였거든. 내무부에서 사무관이 다음은 몇 차 민방위 날입니다. 민방위과에서. 그래서 내일은 몇 시에 건보를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민방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민방위의 날 해가지고 노란 리본을 전 국민들이 그게 착용하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기약을 했어. 장관이 좋다고 했어. 그래가지고 매달 며칠 민방위는 전부 다 노란 리본을 자기가 기약해서 올렸더니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집에 가보니 자기 집사람이 노란 리본을 가슴에 차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왜 그냐 그랬더니 동에서 와가지고 이거 노란 리본 민방위에다 부착하라고 그래서 달았다고 그걸 하는 거야. 그때 공무원으로서 정말 보람을 느낀다. 괜찮겠어요? 아, 내가 한 줄 썼는데 내 아이디어로 한 줄 썼는데 그게 결제 과정을 딱 거치니까 전 국민한테 노란 리본이 딱 이제 발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거나 그게 말단 공무원은 힘이지만 힘이 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좋은 정책 하나 만들고 그걸 실현시켰던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혹시 주변에 다수의 공무원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소관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해서 전지라든가 예체적 이런 예체초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을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 공허나 이 전문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에 대해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은 뭔가 보고 싶은 볼거리의 공원이 정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난 우리는 지금 정원 강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원이 많으면 정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 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수준도 수준이지만 관심도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정원이나 공원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보면서 올해는 그래 굉장히 바짝 신경을 써서 그 예초 잎을 많이 깎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볼 적에는 뭐 그냥 아주 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하나 관심들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싱가포르 가면 제가 많이 얘기했죠. 가로수 하나하나에 폐찰이 붙어 있어요. 폐찰이 붙어 있는데 관리자 폐찰에 가로수 하나하나에. 근데 싱가포르 공원이나 이 녹지강이 기가 막히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광효 수포라는 그분한테 내가 지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가로수 하나하나에 폐차를 붙여서 관리자 지정해서 바꾸느냐 그랬더니 딱 한다고. 저 가로수 한 그루 한 그루가 외장을 유치해 옵니다. 미국 같은 데나 외국에서는 가정집 정원에서 정원석 벽돌 있잖아요. 그 벽돌을 그냥 공사용 벽돌로 지금 벌고 있는 거예요. 정원석으로 바꾸나야 돼요. 왜? 당신네들 집 때문에 우리 동네 가치가 떨어져서 당신 때문에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 이건 공동체의식이에요. 우리 그런 게 없는 거야, 지금. 거기까지 수준이 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전체 아니면 보람동이든 나승동이든 동네 자체를 얼마나 잘 바꾸느냐에 따라서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그 지역의 가치의 문제이고 내 재산의 문제라는 인식을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추를 지금 제가 빼고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 강남. 2025년도 정원도시 강남에 하는데 우리 그 읍면 동장들의 인식을 정말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삐뚤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을 가로세우고 간단한 거예요. 그걸 하나 하더라도 이 동네 가치를 높이는 건데 내가 내년도 올해 연말쯤 되면 읍면 동장 인사가 있을 거예요. 바꿔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실사할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 인명도를 잘 바꾸어서 내가 2025년보다 지나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는지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너는 실장들하고 같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진짜 비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수정시에서 항상 공실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중에서도 야성동에서 그 문제가 두드러진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박성호 선생님 같은 운영인을 불러서 상가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은 아마 그래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상가공시 문제는 그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백종원 씨 같은 인기인이 와서 무슨 퍼포먼스를 하고 이벤트를 하면 일시적으로 와 몰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는 봐요. 내가 왜 예산시장을 저렇게 활성화시켰는데 조치원시장을 하는데 선뜻 부르지 않는 이유가 지켜보고 백종원 씨라는 분이 워낙 그 인기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술만 되면 뭐 돈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도 있지만 저게 지속 가능하니까 그건 지켜봐야 된다. 뭐 예산시장은 뭐 성공한 것처럼 느끼고 있고 보고 있지만 조치원 시장을 성공할 때 이건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좀 망설이고 있는 사실이고요. 상가공실 문제는 어떤 이벤트나 퍼포먼스로 일시적으로 해결됐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그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잘 모르시는 분이 세종시 그런 공원도시로만 알아. 거기 전부 청소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와가지고 우리 보랑동에 또 나성동에 제가 우리 세종시가 가장 절경으로 꼽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보람동에서 이은다리를 건너서 보이는 나성동 흉기예요. 그 야경을 봤어요. 메타45에서 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부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정도 야경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근데 그 야경을 내가 그 외국 사람들이 보여줘요. 아, 근데 그 야경을 봐야 돼. 낮에는 또 별거 아니야. 그 아름다운 야경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알게 해줘요. 근데 알려주지 않아. 어떻게 하려니까. 아무리 방송 저기 한계가 있어요. 정원박람회 같은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번 세종시가 와서 직접 보게 해요. 이번에 그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관람객만 예상한 게 150만이지 180만이 정도됐어요. 뭐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갔을 때 우리 인구가 40만인데 한 200만이 와가지고 보고 갔을 때 그 다음에 세종시를 그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종시가 관광도시고 정원도시고 그리고 가볼만한 도시고 이렇게 홍보되고 확산했을 때 상가공실이 비로소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풀어지겠어요? 상가공실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비싸도 그 장사에도 어딘지 임대료 내고도 남아야 장사를 하는 건데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료만큼 수익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사주지 않는다는 건 쉬운 논리거든요. 그러니 여기는 지금 급수업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해야 된다는 세우입니다. 퇴근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확실히 임명되셨을 때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가 돈. 꿈을 뭐해? 내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 무한정한 돈이 있어. 상상을 하세요. 내가 정말 엄청난 거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돈 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는 없어요. 퀸 엘리자베스 타고 클루즈 가만 말이야. 돈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두 번째로 시간이 무한정 있어요. 누가나 간섭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과 돈이 무한정이 있다고 딱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진짜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는 거죠. 그럴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걸 뽑아보세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9급 또는 7급 내지는 5급 시험 합격하는 게 그게 꿈일까?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거의 70~80%가 직답이 딱 나와. 그럴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첫 번째 하고 싶은 거 얘기해봐라. 해외여행요. 맞지. 해외여행 하고 싶어.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 못했던 거 아니에요. 해라. 아,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 시간도 있고 돈도 많고. 어디 가고 싶나? 뭐 스위스, 무슨. 아니, 마음껏 해. 뭐 스위스 가는 돈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최고의 사치를 상상할 수 있는 거 봐요. 시간까지. 그죠? 매일 호텔에서 무도회 댄스 파티 좋아. 다 해봐. 그래서 얼마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그래서 한 10년 하면 될까? 그러니까 전부 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런 거야. 상상 속으로만 해도 인간이 굉장히 신기한 정도입니다. 상상만 해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상상만 해도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상상으로 자기가 그런 그렸던 첫 번째 꿈을 충족했다는 것만이라도 몸에 희열을 느껴져요. 그래서 몇 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글쎄요 한 3년이면 되지요. 4년 동안은 아무리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질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 4년도 길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자 그럼 두 번째로 하고 싶어요. 그거 한 거예요. 해외여행을 시작하겠어. 두 번째로 하고 싶을까요? 생각이 바뀌어. 그럼 공부세월 해외여행 갔다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있지 하면서 두 번째까지는 또 가까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몇 년을 하고 싶은데 그거 한 20년 하면 될까? 아니지. 그래 20년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기간 동안 했다고 써요.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싶어? 웬만한 사람 답변이 다 막힙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꿈이 뭔지조차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숙제야. 자기가 자기와의 대화를 해야 돼. 내면과의 대화를 해야 돼. 뭐라고? 나 뭐 하고 싶지? 야, 나 진짜 뭐 하고 싶냐? 자기가 스스로한테 돈도 많아, 시간도 많아. 누구 제약할 사람 아무도 없어. 자유로워. 나 진짜 뭐 하고 싶지?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도 뭐 하고 싶지를 몰라서 못해. 그렇게 내면과의 대화를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다 보면 의외의 답변이 나와. 의외로 근데 어렸을 때 옛날에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근데 그거 하니까 엄마한테 얼마나 혼난지 몰라. 뭐 했는데 남자한테 아들이야. 뭐 했는데 나 그렇게 바느질이 하고 싶었거든. 근데 남자 녀석이 아들 녀석이 무슨 바느질이냐고 누나들 하는 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뜨개질 바느질이. 근데 남자라는 이유로 그걸 하면 혼나니까 꿈도 못 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정말 하고 싶었거든. 나 진짜 용이 하고 싶었거든. 나 저기 스카이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었거든. 사회적인 제약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부모가 말려서 말도 못하고 했지만 속으로는 하고 싶었던 거 그만한 어디 나비 같은 그런 꿈 같은 게 이 스물스물 나오는 경우가 있어.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때는 창피해서 말 못했거든. 그거 말했다가 혼났거든. 근데 사실 그거 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그건 얼마나 하고 싶은데 의외다. 글쎄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질릴 것 같다. 그건 계속해도 재밌을 것 같다. 그럼 영원히 해도 좋을까?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나는 그거 하면 좋을 것 같다. 처칠한테 물어봤어요. 위스턴 처칠한테 지금 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죽어서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죽어서 첫 100년은
책을 읽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100년 책을 쓰고 싶다. 윈스턴 처칠 노벨상 받은 거 아십니까? 무슨 상 받았죠? 노벨 평화상 받았나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처칠 노벨 문학상 받았다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처칠은 정치가였고 군인이었고 다 사관학교 나왔거든.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이고, 그게 자기가 그 영국 추상을 끝나니까 2차 대전에 글을 쓴 것이고, 그러니까 역시 근데 내 지금 얘기한 그 나비 같은 조그만 그건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일까요? 나는 그게 하늘이 들려주신 명령이 것이다. 너는 그걸 해라라고 태어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확률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났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귀한 생명이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무슨 태어나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 나 혼자 먹고 살고 끝나는 거죠. 그거라고는 그렇게 안참치는 않아. 뭔가 나를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게 내 명령이야.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이거 하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늘이 나를 만들어 줬는지 몰라. 온 프리야. 자유롭게 태어난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해서 그렇지, 나 자유로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걸 찾으라. 그걸 찾으시라. 그러면서 그걸로 길을 가라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공무원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인생을 하려니까 한 것이고, 진짜 하고 싶은 건 나 기타 치는 것이었는데, 나 딴딴하게 취미로 하시라고. 근데 그 취미가 아니에요. 하늘이 시키는 거예요. 하늘이 시킨 거라고 성공한 거야. 그러면서 양쪽을 그 병기를 하면 인생이 즐거워요. 나도 맨날 행정 속에 파묻혀서 일 얘기만 하다가 모처럼 인생 얘기도 하고 꿈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도 밝아지고 훨씬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들도 시장님이 어떤 사람인가 말로만 듣다가 오늘 직접 보니까 또 좋죠?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나의 종교가 내 종교가 있고 지역을 위한 나의 헌신 열정, 그것도 종교답게 도람동에서 도람동 발전이 내 종교야 라는 신념으로 성실하고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 감사합니다.